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많은 혹시 젊은 청취자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을 어릴 때 읽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책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장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는 책을 읽어봐야 아까 얘기한 지식과 정보만 얻는 건데 어릴 때 책을 읽으면은 여러 지식 정보가 그 머릿속에서 그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거기서 창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잘한다는 것하고 책을 읽어가지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두뇌가 되어 있다는 거는 하늘의 땅 차이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사색과 가치관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그 생각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뭐 좋은 지위를 물려준다든지 좋은 학력을 물려준다든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훨씬 중요한 것은 책을 많이 읽혀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애가 책을 한 권 읽었을 때마다 되게 칭찬을 하고 되게 붐업을 시켜주고 보상을 해주면 아주 좋아요. 책만 읽으면 부모님이 좋아하는구나. 아하. 그렇게 키워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무슨 책을 읽을 것이냐는 애가 재미있어하는 책을 그냥 막 읽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아, 그 좋은 책, 나쁜 책, 어른의 눈으로 가리지 말고. 그건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건 애한테 책 읽지 말라는 것하고 비슷해요. 어허. 재미나는 게 워낙 많은데 책 재미없는 걸 자꾸 읽으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안 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애가 책 자체를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점점 퍼져요. 책 읽는 게 좋고 하면은 자꾸 다른 책으로 손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가 책을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책 많이 안 읽었거든요. 근데 뭘 읽었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빠진 책이 하나 있어요.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 장르? 사랑의 체험수기. 거기서 제가 양수리를 알았어요. 다 애들이 연애하면 양수리를 가더라고. 양평. 그걸 막 20권, 30권 막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무슨 책이건 읽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책으로 옮겨가고 책이 그 다음 책 방향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랑의 체험수기 안에서 읽다가 걔가 무슨 책을 읽었대요. 그 남자 주인공 애가. 그러면 그 책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계기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사랑의 체험수기 계기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미경 선생의 이 힘은 그 사랑의 체험수기에서 나왔네요. 선생님 그 칭찬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저? 그렇게 자기가 열중해서 읽는 책이 자기 인생의 그 필생의 힘이 돼요. 그리고 글은 이게 자꾸 읽으면서 문리가 트이거든요. 아, 문리. 문리. 글 이치가 점점 머릿속에 쌓이기 때문에 글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좋은 책도 없고 나쁜 책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1등 시키거나 많은 다른 걸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거다. 책은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책을 읽은 사람은 돈이 없고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걸 더 즐길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면의 세계. 우리가 부처나 예수가 돈 없다고 그 쓸쓸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그런 내면의 힘을 책에서 키울 수가 있고 그 방법은 어쩌거나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해줘라.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책들을 안 읽을까요? 휴대폰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부모가 다 버려놔도 좋은데요. 그 독서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 진지한 관심을 갖고 그게 그 자식의 평생을 살아가는 진짜 힘이거든요. 그 독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경을 쓰고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아까 왜 어릴 때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어릴 때. 나이 들어서보다 소용없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이가 30, 40 이렇게 된 사람에게 암산 아무리 가르쳐봐야 3,899만 2,965 곱하기 368 암산 못해요. 그런데 어린 애들한테 가르치면은요 다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어렸을 때에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좀 상실하거든요. 그냥 모든 그 시간이 필요한 건 다 어릴 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데 독서만 빼고 가르치네. 그렇죠. 독서가 그 대표예요. 하다못해 줄넘기도 학원 보내면서. 독서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은
그 애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물리가 트이고 그게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요. 나이 들어서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어려서 책 5권 읽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비교가 안 되죠. 어렸을 때. 아까 제가 그 중요하다. 습작 한번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 글 쓸 때 3권짜리를 그땐 컴퓨터도 없었는데 그냥 연필로 일필 위주로 다 쓸 수 있었던 것은 네. 제가 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책이란 책을 한번 다 읽어보자. 인간이 쓴 건 인간이 진짜? 쓴 책이란 책은 다 읽어보자고 굉장히 이 독서에 열중했었거든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그럴 때죠.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겠다 싶을 때에 그때 그 3권짜리가 습작 한번 안 했어도 쫙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독서라는 거야말로 진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유일한 유산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인류 대 인류로서 하나 물려줘야 된다면 독서로. 바로 그거죠. 그거죠. 예. 제가 이제 엄마들한테 하도 여러 얘기 들으니까 독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면, 그럼 엄마의 독서하는 태도와 아이와 연관이 있을까요? 왜 본인은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는 읽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텔레비 보고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 대신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그 계속 독려해주는 분위기는 가져야죠. 그러니까 그 애가 책만 읽었다 하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칭찬하고 최고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은 하나도 안 읽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너무 잘 됐다. 우리 안 읽어도 된대요. 그 대신 그 애가 책 읽는 거에 늘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을 때 칭찬해주고 뭔가 평상시에 해주고 싶은 게 있다. 뭐 신발을 사준다, 옷을 사준다 하는 것도 그 책을 읽었다 할 때 그냥 막 사주고 그게 이제 그 칭찬으로 키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애가 스스로 책을 좋아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 이르르면은요. 책 제발 읽지 말아라 할 정도로 애가 책에 확 빠져요. 그게 이제 사람의 세계가 진짜 커지고 진짜 힘이 생기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삶이 계속 불안하거든요. 경제가 나빠지고 세상에 살기 어려워지고 해서 자꾸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애한테 자꾸 공부를 시키고 해서 등수를 앞서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많이 읽은 애나 뭐 부모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없고 이런 게 불안하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거는 내면의 힘이니까 이거는 책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훌륭한 스승도 책보다 나은 게 없다는 게 그 뜻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애가 자꾸 생각하는 힘을 키우거든요. 그렇죠. 어느 수준이 되면 책의 저자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지금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책들 보면 이건 좋은 책이다, 잘 쓴 책이다, 무슨 책이다 느낄 거 아니에요. 애 때 그런 게 생기면 그 다음엔 자기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토해내놓을 자기 아이디어가 있고 자기 창의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뭘 만들어도 만들고 이바지해도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그 학교 공부만 잘 따라가서 그 몇 등 했다 이런 거는 그 일단 뭐 비슷하게 세상에 성취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 세계가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늘 땅입니다. 차이가요. 이런 걸 알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그 전에는 애가 이제 이 학교에서 1등하고 오면은 우리 아들 최고다. 해가면서 막 칭찬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독서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면의 힘을 안 부모는 애가 1등하고 왔다 그러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팹니다 이제. 때려요. 때리고 너 앞으로 또 1등하고 오면은 너 집에서 내쫓으라. 왜 그런가 하면은 1등 했을 때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와하고 부모도 이렇게 해주면 1등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집단에서는 1등이 쉽지만 점점 크면서 1등이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죠. 그거 많이 겪어봤어요 우리 살면서. 그러면 애가 일단 자신감을 잃습니다. 좀 심하면 우울해지는 애도 있고요. 맞아요. 열등감에 보통 빠져요. 그리고 1등하는 애에 대해서 굉장히 비굴한 태도를 취해요. 삶이 대단히 좁아집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은 딴 거는 다른 덕목은 별로 안 키우잖아요. 안 키우죠. 공부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 애가 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나 이 애를 두텁게 보호하는 부모는 1등 했을 때 그 자기 애가 그 경쟁의 그 대열에서 막
힘들게 했을 때 하면 측은하고 안타깝잖아요. 그거를 자꾸 시키는 부모는 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더 넓은 세상, 이 세상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이런 그 애로 만들어 주려면은 그렇죠. 그런데 1등 같은데 너무 집착하지는 말고 그건 혹가다가 한번 운 나쁠 때 하는 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그냥 이 맞아요. 책을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해라. 그리고 인류의 스승들은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커서 이 직장인이 됐다. 네. 같은 회사에 이제 네. 과장 한 10명 있다. 네. 학교가 가르치는 건 빨리 그 과장들보다 공을 앞세우고 노력을 해가지고 빨리 부장되고 인정받고 올라가라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네. 인류의 스승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가 안 보이게 나머지 9명 과장을 보이지 않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행복하고 그게 사람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들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또 다른 세계, 그 내면의 세계를 부모가 애한테 전해줘서 애가 여유롭게 돈이 없고 해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명랑함을 잃지 않게 이렇게 키워야지 막 그 좁은 길로 자꾸 밀어넣어가지고 애가 계속 낙오하고 우울해지고 행복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모든 비결은 책에 있다. 책에 있다. 애가 책을 읽으면서 부모가 모르는 것도 애가 스스로 깨닫기 때문에 자꾸 책을 읽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좀 산후 우울증을 앓으며 신랑에게 많이 화도 내고 그랬는데 저번에 입학식도 갔다 오고 독서 모임 갔다 오면 표정이 너무 좋다고 오늘도 홈케이 두 아들을 봐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올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북드라마단도 3기 때 신청이 되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40이 되면서 제가 이제 꿈도 쓰고 북드라마단도 되고 위너 세션도 되고 장학생도 되고 해서 김미경 대학에 들어와서 좀 이룬 것들이 되게 많아서 나는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마음은 진짜 없고 하면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많이 가지게 됐고 많은 분들의 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를 제가 얻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